안녕하세요.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든 당신의 하루가 어떠하든 다 괜찮습니다. 벗과 지혜와 함께 잠시 마음의 쉼을 누려보세요.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잘 지내지. 다리는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다 나았어. 별거 아니었어. 딸은 안심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럼 병원은 가보셨어요? 병원? 갈 필요 없어. 괜찮다니까. 전화를 끊고 딸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엄마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다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진작 오셨어야죠. 왜 이제 오셨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짐이 될까봐, 그저 괜찮다고만 말했던 겁니다. 부모님께 병원 가시자고 하면 항상 괜찮다고만 하십니다. 그 말이 진짜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언제쯤 알게 될까요? 오늘은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끝내 진실을 숨긴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순덕 씨 이야기. 순덕 씨는 68입니다. 딸이 오랜만에 친정을 찾았습니다. 화장대 위에 낯선 약봉투가 보였습니다.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어디 아파? 순덕 씨는 얼른 약을 숨기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니다. 이거 요즘 유행하는 비타민이야. 나이 드니까 영양제라도 챙겨 먹어야지 싶어서. 딸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병원은 갔어? 아니, 나 어제도 동네 친구들이랑 수영장 다녀왔어. 딸은 안심했습니다. 아, 엄마가 괜찮다니까 다행이네. 며칠 후, 딸은 우연히 그 약봉투를 다시 봤습니다. 약국에 들러 약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약이 뭐예요? 약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비타민이 아니라 강력한 항암 보조제예요. 환자분이 암 치료 중이신가요? 딸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암이라고? 그 순간 엄마가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이 연기였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급히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다그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말을 안 했어요? 순덕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에이,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사실 순덕 씨는 몇 달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손주가 대학에 입학했고 딸이 집을 사느라 대출금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자신의 수술비 통장을 깼습니다. 딸에게 이사 축하금으로 보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딸이 울었습니다. 에이, 그래. 너희 새 출발에 찬물을 끼얹기 싫었지. 너희가 행복한 게 엄마는 더 중요했으니까. 순덕 씨의 별거 아니다는 자식의 새 출발을 위한 눈물겨운 연기였습니다. 석봉 씨 이야기. 석봉 씨는 74입니다. 평생 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쩍 수척해졌습니다. 아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보세요. 제가 정밀검사 예약해놨어요. 저랑 같이 가세요. 석봉 씨는 거절했습니다. 괜찮다. 혼자 갈게. 검사 결과를 보러 가는 날도 아버지는 혼자 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란다. 의사가 그냥 노안이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구나. 역시 내가 아직 건강해. 병원비도 얼마 안 나왔어. 아들은 안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괜찮다니 다행이야. 세월이 흘러 석봉 씨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유품을 정리하면서 서랍 속에서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진료 거부 확인서였습니다. 아들은 손을 떨며 서류를 읽었습니다. 수술로 완치 가능. 환자 본인이 치료 거부함. 아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병원에 전화를 걸어 의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님께서 수술을 권했지만 자식들이 자신을 간병하느라 직장 생활을 망치고 서로 싸우게 될까봐 아버님은 치료를 포기하셨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자식들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이도 괜찮은 세상을 남겨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고통이 죽음의 공포보다 더 컸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말숙 씨 이야기. 말숙 씨는 72입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왔습니다. 시어머니 팔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을 보고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병원 가셨어요? 말숙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거 아니다. 요새 팔이 좀 시려서 파스 좀 붙였어. 늙으면 다 여기저기 쑤시는 법이지. 며느리가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은... 아니야, 괜찮아. 너희 바쁜데 이런 걸로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 며느리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팔에 붕대를 살짝 들춰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심각한 화상 자국이었고 진물이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병원에 안 가세요? 말숙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에휴, 미안하다. 사실 말숙 씨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사고를 고다가 가스레인지 불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하며 독박 육아로 힘든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더 힘들까봐 병원 치료조차 받지 않고
집에서 된장을 바르며 참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왜?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너희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엄마까지 챙기면 너희가 더 힘들까 봐. 붕대 속의 진물보다 더 깊은 것은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수술비를 딸의 이사 축하금으로 보낸 어머니를 만났고, 자식의 평온을 위해 치료를 거부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화상을 참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괜찮다. 별거 아니다. 병원 갈 필요 없어. 알아주세요.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실 때 정말 괜찮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의 건강보다 자식의 행복이 먼저인 앞뒤 안 맞는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고통이 죽음의 공포보다 더 컸던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삼키는 부모의 인내입니다. 이번 주에 딱 한 번만이라도 부모님께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괜찮다라는 말 뒤에 숨겨진 부모님의 진짜 마음을.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아픈 데 없으세요? 아버지, 병원 같이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 제가 챙길 테니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의 괜찮다를 믿지 마세요. 그건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숨기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자식 걱정에 오늘도 아픔을 삼키고 계신가요? 당신이 아프면 자식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이제는 혼자 아프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자식에게는 제일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비슷하게 부모님의 괜찮다를 그냥 믿었던 주변의 벗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을 살피는 용기가 됩니다. 지금의 당신 모습 그대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늘 곁에 있는 벗처럼 벗과 지혜가 함께 하겠습니다.